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2018년 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50점 문제죠.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방면에서요.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보행자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요. 아래 그림과 같이 스키드마크가 발생되었고요. 스키드마크가 2개 발생됐네요. 그리고 승용차는 교차로 내에 최종 위치하였으며 보행자는 승용차 전방에 최종 위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 위치했고요. 승용차 운전자는 전방의 위험으로 최초 인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 A를 8m 발생시키고요. 제동을 일시 해차하였다가 재차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 B 11m를 발생시키며 보행자를 충격하였고요. 이후 완만한 제동 상태로 진행하여 최종 정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로의 견인계수는 0.8이었었고요.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었고요. 보행자의 속도는 1m/s이었고요. 승용차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은 1초였었고요. 승용차 앞 오버행은 1m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승용차의 속도 감속은 없었던 것으로 가정합니다. 스키드마크 A와 스키드마크 B 사이에서는요. 속도 감속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합니다. 즉 속도가 같다는 것이니까요. 갭 스키드마크이네요. 승용차가 스키드마크 B를 발생시킨 후 최종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견인계수는 0.2였었고요. 승용차는 스키드마크 B 지점에서 2.3m 이전 지점에 전륜이 위치한 상태로 보행자하고 충돌했습니다. 전륜이 위치한 상태로 보행자하고 충돌했으니까요. 승용차 앞 오버행 1m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소주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승용차의 운전자 주장입니다. 세정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상해 부위를 보면은요. 우측 다리 경골 및 비골의 골절, 우측 대퇴골두 골절, 앞면 우측 부위 열상이고요. 신체 좌측 부위에 찰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해 부위로 봤을 때는요. 차량이 보행자의 우측을 충돌했고요. 그리고 앞면부 열상이니까요.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본네트에 우측이 닿은 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에서 떨어지면서요. 신체가 도로의 바닥에 닿으면서요. 좌측 부위에 찰가상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은 전부 6개가 나왔고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당시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정보가 많은 쪽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키드마크 정보 가지고는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충돌 후 승용차가 이동한 정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스키드마크 B 이 끝점의 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행자 충돌 시 속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스키드마크 B 지점 끝점의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승용차 오버행 1m는 함정이었습니다. 스키드마크 B 끝 지점에서요. 2.3m 이전 지점에 전륜이 위치한 상태에서 보행자하고 충돌했습니다. 스키드마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스키드마크는요. 바퀴에 의해서 발생되죠. 즉 차량의 앞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바퀴하고 상관있는 부분이니까요. 승용차의 오버행 1m는요. 함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2.3m 이전 지점에서요. 범퍼가 위치한 상태로 보행자하고 충돌했다면은요. 오버행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키드마크 B 끝점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끝점이니까요. 처음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는 최종 정지했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B 끝점에서요. 최종 정지까지 거리가 13m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견인계수가 0.2였었고요.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었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B 끝점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처음 속도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 FGD입니다. F가 0.2였었고요. G는 9.8 그리고 거리는 13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2 곱하기 9.8 곱하기 13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7.14m/s이 나왔습니다. 물론 등가속도 3번 공식을 활용해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충격 시 속도, 처음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시면은요. 나중 속도,
스키드마크 B의 끝점 속도죠. 방금 산출한 7.14m/s였었고요. 스키드마크 발생할 때 견인계수가 0.8이었었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끝점에서 충돌까지 거리가 2.3m였습니다. 중력가속도 T는요 9.8m/s의 자승이죠. 보행자 충격 시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겠네요.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셈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I니까는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 구간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됩니다. VE가 플러스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VI의 자승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은요. 반대편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FG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되는 상황이죠. VE가 7.14, F는 0.8, G는 9.8, D는 2.3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7.14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2.3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33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는 상황이죠.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당시 속도는요. 9.34m/s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2입니다. 승용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발생시킨 스키드마크 A의 시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스키드마크 A 시점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보행자 충돌로 인한 속도 감소는 없었습니다. 즉 스키드마크 B의 끝점 속도가 낮은 속도가 되는 상황이죠. 7.14m/s이 낮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A와 스키드마크 B의 사이는요. 갭 스키드마크죠. 갭 구간은 등속 운동했었고요. 적용거리는요. 갭 구간 제외 길이를 적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충돌로 인한 속도 감소는 없었고요. 갭 구간 속도 변화가 없으므로요. 갭 스키드마크는 이야기이죠. 나중 속도는요. 스키드마크 B 끝점 속도인 7.24m/s이 되고요. 이때 견인계수는 0.8, 중력가속도는 9.8. 적용 스키드마크 길이는요. 스키드마크 A하고 스키드마크 B를 합한 19m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A 시작점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됩니다.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A가 7.14였었고요. F는 0.8, G는 9.8, D는 19m였었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7.14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9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8.68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승용차의 스키드마크 A 시작점 속도는요. 18.68m/s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3입니다. 승용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부터 인지반응 시간을 포함하겠죠. 보행자와 충돌한 지점까지 진행하는 동안 경과된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인지반응 시간이 1초였었고요. 그리고 스키드마크 A가 발생했고 객구간이 있고 스키드마크 B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인지반응 시간, A 스키드마크 시간, 객구간 시간, 그리고 스키드마크 B 시작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을 구해가지고요. 전부 더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객구간은 등속 운동했죠. 그런데 이 객구간의 속도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키드마크 A의 정보를 활용해서요. 이 나중 속도를 산출하거나요. 스키드마크 B 정보를 활용해서 처음 속도를 산출하면은요. 이 객구간의 속도가 산출되겠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A 구간의 이동 시간을 산출하고요. 다음에 객구간 이동 시간 산출하고 스키드마크 B 시작부터요. 충돌까지의 이동 시간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위험인지부터 충돌까지 이동 시간은요. 인지반응 시간 더하기 스키드마크 A 이동 시간, 객구간 이동 시간 더하기 스키드마크 B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이동 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객구간 등속 운동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스키드마크 A 끝점 속도, 즉 나중 속도죠. 나중 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스키드마크 A 시작 속도인 18.68m/s였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길이는요 8m였었고요. 이때 견인 개수는 0.8,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스키드마크 A 끝점 속도, 즉 낮은 속도를 산출하면 되는 상황이죠. 정보 보시면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낮은 속도니까는요. V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 구간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I가 18.68이었었고요. F는 0.8, G는 9.8, D는 8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8.68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95m/s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스키드마크 B 시작점 속도, 즉 처음 속도를 구하는 거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는 충돌 속도로서요. 9.33m/s였었고요. 거리는 11m에서 2.3m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7m였습니다. 견인 개수는 0.8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B의 시작 속도인 처음 속도를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보 보시면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는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E가 9.33m/s였었고요. F는 0.8, G는 9.8, D는 8.7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9.33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8.7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95m/s이 나왔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A의 이동 시간 T2를 구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8.68m/s였었고요. 나중 속도는 14.95m/s였었고요. 거리는 8m, 그리고 견인 개수는 0.8, 분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A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정보가 다 있어요. 시간을 구할 거니까 3공식은 안 되고요. 1번, 2번, 4번 공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공식은 복잡해지니까는요. 1공식하고 4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입니다. VE는 VI 플러스 AT죠. 시간을 구할 거니까는요. T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됩니다. VI가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14.95, VI가 18.68, F는 0.8,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9.8분의 14.95 마이너스 18.6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48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공식입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구할 거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 플러스 VE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고 E는 분모였으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2 곱하기 D가 됩니다. D가 8m, VI가 18.68, VE가 14.95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8.68 더하기 14.95분의 2 곱하기 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0.48초가 나왔습니다. 다음 갭구간 이동 시간입니다. 정보 정리하죠. 갭구간은 등속도였죠. 14.95m/s였었고요. 이동 거리는요. 10m였습니다. 그럼 갭구간 이동 시간 산출할 수 있겠죠. 등속 구간이니까요.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T는 V분의 D입니다. V가 14.95, D는 1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95분의 10이 되고요. 계산하시면은요. 0.67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스키드마크 B 시작점부터요. 충돌까지 이동 시간 구하면 되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4.95m/s였었고요. 나중 속도는요. 9.33m/s였었고요. 거리는 8.7m였었고요. 견인 개수는 0.8, 중력 가속도는 9.8이었습니다. 정보 보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스키드마크 B 시작부터 충돌까지 이동 시간 구할 거니까는요. 3공식은 안 되고요. 2공식은 복잡해지죠.
그래서 1공식, 4공식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은요. VE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로 바꿔주면 되죠. T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9.33, VI가 14.95, F는 0.8,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9.8분의 9.33 마이너스 14.9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72초가 나왔습니다. 4공식입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그리고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VI 플러스 VE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분모가 되고 E는 분모였으니까 곱하기가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ED가 됩니다. VI가 14.95, VE는 9.33, D는 8.7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95 더하기 9.33분의 2 곱하기 8.7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마찬가지로 0.72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승용차가 보행자 최초 발견 시부터요. 충돌까지 진행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인지반응 시간, 스키드마크 A 시간, 갭구간 시간, 그리고 스키드마크 B 시작점에서 충돌까지 시간을 전부 더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인지반응 시간이 1초였었고요. 스키드마크 A 이동 시간이 0.48, 객구간 이동 시간이 0.67, 그리고 스키드마크 B 시작부터 충돌까지 이동 시간이 0.72초였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면은요. 2.87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주면 되겠죠. 승용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부터 충돌한 지점까지 진행 시간은요. 2.87초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4입니다. 만일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하고 급 제동한 후 스키드마크 A를 발생시키며 제동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급제동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보행자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논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객구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객구간이 없으니까는요. 제동 시작부터 이 충돌까지의 거리가 26.7m가 되겠죠. 그리고 충돌 전 정지해야 되니까는요. 나중 속도가 0m/s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동을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 이동 거리가 26.7m 이하이면요.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제동 시작 속도니까요. 18.68m/s였었고요. 나중 속도는 0m/s, 견인계수는 0.8,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갭이 없을 경우 제동 후 정지까지 이동 거리 D를 산출하면 되겠죠. 이동 거리 26.7m 이내면요.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가 0이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EFG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F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고요. 루트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제곱근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D는 EF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F가 0.8, G는 9.8, V는 18.6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0.8 곱하기 9.8분의 18.68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2.25m가 나왔습니다. 즉 26.7m 이내이니까요.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겠네요. 결론 내리면 되겠죠. 최초 제동부터 충돌까지 거리는 26.7m이고요. 중간에 제동을 해제하지 않고 정지까지 이동한 거리가 22.25m로서요.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5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우측 보드에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승용차 진행 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요. 세종에서 대전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으로 봤을 때는요. 보행자가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당시요. 보행자의 좌측을 충격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보행자의 상해 부위 보면은요. 우측 다리 경골 및 비골골절, 우측 대퇴 골두골절, 앞면 우측 부위 열상으로 봐가지고요.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때는요. 보행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격 후 땅에 떨어지면서 좌측 부위에 찰가상을 입은 상황이죠. 이 상황만 봤을 때는요. 승용차 운전자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 문제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대로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요. 갑자기 돌아서서 돌아오면은요. 우측이 충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상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상 보행자의 주상해 부위는요. 우측이었죠. 그래서 보행자의 우측이 충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승용차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6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생된 스키드 마크, 보행자 상해 부위, 승용차 최종 위치 등을 근거로 사고 당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구체적 상황을 추정하여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갭구간을 발생시킨 이유는 파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횡단 시부터요. 충돌까지 소요 시간하고요. 운전자 위험 인지 시 보행자의 위치를 산출한 후에요. 상관관계만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는요.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했다는 조건으로 산출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횡단 시간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는 등속 운동했고요. 속도는 1m/s였었고요. 보행자가 좌에서 우도 이동했을 때의 거리는요. 5.3m였습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 산출할 수 있겠죠. 보행자의 속도는 등속도였으니까요.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t는 v분의 d입니다. v가 1이었었고요. d는 5.3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요. 1분의 5.3이 되고 계산하면 5.3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최초 발견 시 보행자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시작점 기준으로서 구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속도는 1m/s였었고요. 보행자의 횡단 시작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 5.3초로 산출되었죠.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가 위험 인지한 데부터요.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 2.87초로 산출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이전에 보행자가 횡단한 시간을 산출할 수 있겠죠. 보행자가 횡단 시작부터 충돌까지 소요한 시간 빼기 승용차의 위험 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을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즉 5.3에서 2.87을 빼주면은요 2.43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보행자의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보행자는 등속으로 운동했으니까는요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D는 VT가 되겠죠. V는 1m/s였었고요. 그때의 시간이 2.43초였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면은요 2.43m가 나왔습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 2.43m를 진행했을 때요. 승용차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상황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주상해 부위는요. 우측이죠. 그리고 보행자는요. 자동차 진행 방향 기준 좌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 2.43초가 지난 2.43m 지점에 도달했을 때요. 승용차 운전자는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지만은요. 승용차 운전자는요. 중간에 제동을 풀고 다시 제동을 시작하여 보행자가 횡단 시작하고 5.3초 후인 5.3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승용차가 보행자의 우측 부분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